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최근에 몰입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예술가, 과학자, 사업가들은 상대적으로 몰입을 경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뉴턴으로 하여금 내내 만유인력만 생각하도록 하였을까요? 무엇이 아인슈타인으로 하여금 몇 년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도록 하였을까요? 분명 먹고 살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삶을 던져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농문 교수는 몰입 두 번째 이야기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죽음의 공포와 관련 있다고 설명합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인간은 비로소 후회 없는 삶을 추구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려 노력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축복받은 삶은 내가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뒤돌아보면 한치의 후회가 없는 삶이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하고 마침내 그것을 성취했을 때 희열을 느끼면서 발전하는 하루하루 감동하는 삶이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로 절정의 몰입 상태에서 수행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몰입적 사고를 통해 두뇌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신도 몰입을 통해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데요. 실제 그는 몰입적 사고를 통해 50년 이상 아무도 풀지 못한 난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몰입의 중요성과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 2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몰입이 첫 번째 책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몰입 두 번째 이야기가 두 번째 책입니다. 몰입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관심과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몰입이 어려운 이유는 자연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엔트로피 법칙은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오직 한 방향으로만 바뀌며 질서에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성립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공은 결국 땅 위에 정지합니다.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흩어지고 집안을 청소하지 않으면 점점 지저분해지는 것도 엔트로피 법칙 때문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전체 확률은 항상 증가합니다. 즉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기본 법칙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만약 어떤 일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실현될 확률이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낮은 확률 상태를 구현하는 일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참신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모두 낮은 확률 상태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지만 부분적인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트로피나 확률이 감소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여서 부분적으로라도 감소하려면 힘과 같이 특별한 무언가가 반드시 작용해야만 한다. 엔트로피 관점에서 보면 몰입한다는 것은 무질서한 의식에 맞서 집중된 상태로 거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몰입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의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초점의 면적이 충분히 좁혀져야 종이가 타겠지요. 몰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몰입하는 대상이 적을수록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둘째,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연속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몰입에도 진입장벽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창작 활동의 경우 높은 몰입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창작의 세계로 들어가기까지는 어느 정도 진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단 몰입도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만약 몰입에 진입했을 때 방해 요소가 나타나면 올라가던 몰입도는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높은 몰입도를 추구한다면 한 번에 몰아 지속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셋째, 목표를 정하면 몰입이 올라갑니다. 만약 2m 앞에 있는 휴지통에 종이 뭉치를 던져 넣으려 한다고 해봅시다. 만약 종이 뭉치가 휴지통에 들어가면 우리는 짜릿함을 느낍니다. 종이가 휴지통 옆에 떨어지면 기분이 나쁩니다. 단지 종이를 휴지통에 던져 넣는다는 목표를 임의로 설정했을 뿐이지만 그 순간부터 종이를 던지는 행위는 성공과 실패로 갈리게 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일단 목표를 설정하면
성공 혹은 실패라는 커다란 자극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행위의 의미가 생긴다. 우리 뇌에 목표가 입력되면 시냅스는 원하는 방향으로 발달합니다. 목표를 임의로 설정하더라도 우리 몸의 본능이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쉽게 몰입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이라면 우선 자투리 시간부터 활용해 약한 몰입을 실천하면 됩니다. 잠깐 커피를 마시는 시간, 화장실에 있는 시간, 출퇴근 시간, 집에서 샤워를 하는 등의 자투리 시간에 한 가지 문제만을 생각해 보세요. 저자는 최소 2주 이상 그 문제만을 생각하라고 권유합니다. 이 방법은 저도 글을 쓰며 적용하는 부분이라 공감이 많이 됩니다. 한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약한 몰입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깊이 몰입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몰입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